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IM증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의 바이오 견제에 관한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105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높이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경쟁사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의 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가 소폭 줄었지만 국가 채무는 1,1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10일 기재부가 발간한 재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7월 말 기준으로 1,159조 원으로 전월보다 1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고 채권 규모가 6월 말 1,052조 9천억 원에서 7월 말 1,066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과도함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되돌림을 우려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에 그칠 경우 금리를 내렸음에도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적진 않았지만 한은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예산안을 5.9조 원 편성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관한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한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면밀하고 똑똑한 전략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간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을까요?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YC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1대1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급등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장비 테마들도 오늘 좋은 시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전산업인데요. 한전산업은 전력 설비 테마 관련한 종목이죠. 얼마 전에 체코 원전에 관한 최종 계약 기대감에 나홀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도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5% 상승하면서 1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테마 관련주로 오늘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부각받으면서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9.6%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업입니다. 블루엠텍 보시겠습니다.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선별적인 상승하고 있지만 블루엠텍은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나타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요. CXR 기반해서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오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 정확히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난 모습들인데 네네. 혹시 연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저희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오늘의 뭐 주도 섹터는 당연히 뭐 반도체가 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그런 좀 장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강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간 좀 강했던 2차 전지 쪽도 지금 소폭 수급 양상이 좀 그렇게 많이는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배터리셀 업체들의 지금 수급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간 못 갔던 뭐 소재 쪽이나 그리고 이제 전고체가 다시금 좀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래량이나 뭐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일단 뭐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효과가 굉장히 좀 컸었던 부분들이죠. 이번에 좀 젠슨왕 같은 경우도 결국엔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또 연출을 한 상황이고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파운드리를 지금 TSMC 쪽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파운드리 쪽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뭐 블랙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로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의 베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블랙웰 쪽에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반도체 쪽이 최근에 좀 주가 낙폭이 좀 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의 시장 흐름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워낙 좀 반도체 쪽으로 또 지수도 많이 밀렸던 부분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ADR 지수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코스피가 한 79% 정도, 코스닥이 한 68%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보다 한 10% 정도 ADR 지수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68%가 저번 달 8월 6일 기점, 제 기억으로는 6일 기점에 한 65% 정도를 달성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코스닥이 반등 기조가 100% 넘게까지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랑 지금 레벨 구간이 거의 비슷한 구간대까지 양시장이 모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은 시장이 투기성을 인해서 좀 과열권에 많이 와 있는 상태고 과다기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인 게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매수합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럴 때 매수를 안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지수가 뭐 2,800, 2,900 올라오고 나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오히려 저는 매도를 할 시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포감이 시장에 형성이 됐을 때가 일단 매수 포지션 잡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매수 포지션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상반된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보실 때는 저희가 네네. 또 빅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FOMC 네네. 회의라든지 뭐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매크로 변수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음에도 지금 시장은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던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이 계속 돼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좀 이제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봐요. 금리 인하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빅컷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리 인하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건전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 여기서부터 뭐 0.5bp를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스탠스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시장은 저는 일단 단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CPI 딱 기준만 놓고 보면은 아마 B컷까지는 아니고 좀 베이비컷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 이후의 발언들의 발언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부여를 시킬 가능성은 높겠지만 저는 최근 시장 조정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도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 현상들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누가 예상도 많이 못했을 겁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주가 측면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시장은 우려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투신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올라가고 AI 시장이 보편화가 되면서 개화가 되고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지금은 들어갔다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주가를 랠리를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조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이 조정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 목표가를 하향 조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간 봐왔던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도체가 워낙 잘 됐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그 눈높이가 높아져 있던 부분들이 많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결국 실적은 우상향한다라는 기점이 바뀌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그 눈높이보다 레벨적인 부분들이 더 높게 나올 실적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은 또다시 한번 환호를 하면서 반도체 쪽을 좀 끌고 올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본다. 다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늦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이 매수하기에 좀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매크로적 변수가 남겨져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암묵적으로 베이비 컷에 관해서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CME 패드워치를 좀 살펴보니까 80% 넘는 투자자들이 0.25%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매크로적인 변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잠재워졌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공포감이 있을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네네.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결국 공포에 사야 됩니다. 환호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환호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올 때는 저는 8시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메이저들이 결국 이제 이런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다 매도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나가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이제 결국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이 조성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타에 대한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보통 이렇게 시클리컬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주요 뭐 화장품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 인식이 과도하게 들어지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도 가파르게 나오고 이거 다시 가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매도로 잡는 구간에서 반대로 메이저들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방향성에 맞게끔 매매 전략을 좀 잡아 나가는 게 맞다고 보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막 고가권까지 오고 나서도 더 갈 것 같다라는 뭐 이런 희망 고문들 때문에 매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운이 좋게 위로 올라가면 다행이죠. 근데 반대로 80% 이상은 고점에서 좀 많은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또 꼭대기에 물리는 가능성 여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즌이 매수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너무 반가웠던 게 사실 많은 또 우리가 지금 매도의 포지션으로 잡고 네네. 계신 또 전문가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 포지션의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서도 좀 논란감이 있는데 네. 그 이유들도 좀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또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제가 또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YC, 블루엠텍, 한전산업, 엑시콘, 제주반도체 이 종목군들 중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좀 관심 가는 종목군도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YC나 블루엠텍이 가장 주목을 받을 그래도,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YC 같은 경우도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YC가 지금 주요 고객사를 삼성전자로만 두고 있던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까지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어발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문어발 전략으로 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YC가 그에 맞는 지금 수요를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워낙 YC가 다른 테스트 장비 기업들보다 주가 상승 탄력이 뒤늦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뒤늦게 출발해줬던 부분들이 워낙 앞전 1년 전, 2년 전부터 이미 테스트 장비를 계속해서 샘플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기간이었거든요. 해외 글로벌 기업들한테. 해외 글로벌 기업들한테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그 장비 기간이 이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 9월, 10월경이 지금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슈도 최근에 좀 나왔었고 그러면 결국 이제 샘플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장비 납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앞으로 YC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장비 납품에 대한 공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 하게 되면은 YC의 본격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일단은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일단 YC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중장기평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지금도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분할 매수가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블루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워낙 비만 치료제가 저는 일단 이게 시장이 분명히 커지긴 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시장이 커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위고비도 마찬가지고요, 릴리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인 지금 비만 치료제 부분들은 국내에서 아직 갖고 있는 재료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품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지금 비만약을 개발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제품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해외 대형 뭐 제약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제약사들도 계속 비만 쪽에 베팅을 하는 부분들은 비만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특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라는 단어들을 계속 머릿속에 놓고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비만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예전에 이제 먹는 약으로만 대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으로 대체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게 거의 한 달 주기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 단계로 뭐 약을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좀 주사 침을 맞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지속성을 늘린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지속성을 늘리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약을 먹는다든지 뭐 주사를 맞아야 될 부분들을 한 달 주기로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긍정적인 반응 스탠스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결국 지금은 뭐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들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 주가는 그 기대감을 먹고 계속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스탠스적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위로 올라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블루엠텍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전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저희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펩트론이랑 네. 또 그리고 블루엠텍도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일단 현금성 자본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 비만약이든 어떤 신약을 만들 때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을 좀 통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개발 속도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빠르게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 이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전에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증자 이슈입니다. 증자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워낙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너무나도 들어가는 투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 비만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걸 포기 안 하려면은 증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삼천학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꽤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결국 증자 이슈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삼천학제약 같은 경우도 저는 주가가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 기준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30% 아래까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저도 최근에 거래 대금들이 좀 실리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 대장 부분들이 계속 바뀌긴 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에서 뚜렷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이슈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장주는 계속해서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비만 치료제가 시작이 됐을 때 당시에 대장을 했었던 기업들이 상대적 주가가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인식에는 이미 펩트론, 삼천당 제약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박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지금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 재료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네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조금 더 수급이 메이저 쪽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섹터군들 오늘장에도 몇몇 종목군들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받아봤고요. 본부장님은 혹시 비만 치료제가 네네. 나오면은 복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또 비만은 아니시니까, 네. 그죠? 그래도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은 아, 그런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뭐 나오면은 물론 관심을
가질 네.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여성분들 대비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은 그쵸,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한번 사용을 하고 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싶으면은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있고 또 이제 워낙 뭐 40대, 5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 술 부분들 때문에 많이 술 빼라고 드시니까.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결국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남성분들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비만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시장은 계속 커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비만이라는 게 우리의 습관처럼 인식이 되다가 이젠 질병으로 인식이 됐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계속되는 흥행성으로 이어지면 실적까지 뒷받침돼 줄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단기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냥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비만도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당뇨도 그렇고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비만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비만 수요가 많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외국만 놓고 봐도 주요 이제 미국만 놓고 봐도 인스턴트가 거의 주생활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통적으로 날씬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체형이 어느 정도 부피가 좀 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비만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과 또 연관돼서 우리가 질병 쪽에 관련한 기업들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이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인 효과를 내는 기업들 아니면 지금 다이어트에 있어서 뭐 임상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일단 선제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하고 그쪽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비만 치료제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전부 다 아래로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종목이 좋고 뭐가 좋고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그 종목군들 내에서는 저는 충분히 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의 포트를 2개, 3개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종목만 그냥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굳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계속 뜬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뭐 2종목, 3종목, 4종목씩을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랭킹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의 관심들이 몰리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랭킹되어 있습니다. 65,000원 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HBM 관련주도 오늘 일제히 상승 나오면서 HBM 기술력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헬닉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대선 토론의 효과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약바이오주네요. 유한양행 역시도 3% 넘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12만 4천 원 선 터치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4,300원 상승률 나와주면서 계속되는 시장 탄력 이어갈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K 이터넉스. 7.8% 상승하고 있습니다. SK 이티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하반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언급되면서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관련 테마와 엮이면서 시장에서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분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일단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 또 관심 가는 섹터군들 있으셨을까요? 일단 조심스럽긴 한데 2차 전지 쪽에 소재를 일단 조금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간 이제 2차 전지 쪽이 바닥권에서 투심이 좀 살아나고 나서 지금 주가의 상승 랠리가 좀 들어와 줬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리튬 관련주들보다도 대비해서 뭐 전고체라든지 배터리셀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리튬가가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계속 바닥으로 밀리고 있었던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순환매는 계속 좀 돌아주긴 했지만 강한 상승 탄력들은 좀 못 내줬었는데 오늘 리튬 쪽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지금 중국의 이 CATL 기업 같은 경우가 리튬 대규모 공장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지금 감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지금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공장을 중단을 하게 되면 리튬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 압박감 때문에 지금 잠정적인 감산을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리튬가가 지금 바닥까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친 다음에 반등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소재 쪽이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효과로 인해서 지금 미증시에서도 알보말이 일단 10%대 넘게 맞아요. 급등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리튬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바라볼 그런 시점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내에서는 사실 지금 저는 소재 쪽을 추천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워낙 이제 리튬가에 대한 부분들 희망적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소재 쪽도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양극재면 양극재, 음극재면 음극재, 투트랙 전략들과 수직 계열화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포스코 그룹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 이제 리튬가가 정말 반등이 나와주면서 소재 쪽에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는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 쪽에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주가도 굉장히 레벨 다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메이저들에게도 매력적인 지금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재 쪽을 만약에 바라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수요적인 측면이라기보단 공급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전략인데 사실상 수요는 풀리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리튬 관련주 우리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결국 이제 리튬가의 반등이 들어오려면은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같이 줄어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반등도 강하게 들어와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수요도 이미 확충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공급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가가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없었던 그런 괴리 구간이 있었죠. 근데 결국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이 이슈로 인해서 감산을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반도체 감산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요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금의 실적을 타격을 입는다고 해도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반도체 디램가도 정상화로 지금 들어와 줬던 상황이고 그럼 리튬가도 저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일단은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중국 쪽에서 CATL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 그쪽에서 감산을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은 리튬가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리튬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일단은 반등이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가격에서 저는 솔직히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의 시너지가 일단 확보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능성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한 7대 3 정도가 되겠죠. 위로 상방으로 한 70%, 여기서 하방으로 조금 더 빠지는 게 한 30%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리튬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소재 쪽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재가 움직이고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주는 이유가 이 기대감 때문에 일단 들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리튬가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튬가에 관한 또 주가의 상승 탄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부장님,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서 반사이익을 봤었던 섹터군들은 네네. 이쯤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는 전략들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제 가장 난해한 부분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슈는 나오긴 했지만 아직 리튬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은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종목들은 먼저 수급들이 이동을 시켜줄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수급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메이저 측에서 중심적으로 좀 수급이 빠져나가는 양상들이 한 2거래, 3거래 정도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왔던 수급들이 리튬이나 아니면 소재 쪽으로 좀 이동시켜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국 싼 가격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해줄 건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수급이 이제 빠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급이 만약에 빠지지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를 유지를 시켜주면 수급이 계속 좀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하고요. 만약에 수급이 좀 2, 3거래일 정도 지켜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의 탄력을 보시려면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타이밍을 보다 좀 면밀하게 잡아보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에 관해서는 시장에서 워낙 화두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우리가 슬슬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늘 또 어떤 관심 섹터군들 또 어떤 관심주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종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희가 또 종가 베팅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군들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반도체 내에서 SK하이닉스를 좀 종가로 네.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맞아요. 지금보다 뭐 더 떨어질 거다. 목표 주가도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급적인 부분들도 아직 돌아서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거다. 뭐 물론 이 부분들도 저는 뭐 100%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손익비 측면으로 접근한다든지 투자자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또 디램 점유율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일단 어느 정도 우위권에 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저는 나쁘지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오늘도 일단은 뭐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에 나오는 그 매도세 물량을 뭐 기간, 뭐 연기금 굉장히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상대적인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기관 측에서 느낄 때도 지금 SK하이닉스의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그 시점이 SK하이닉스의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매도세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올 만한 물량보다 들어올 만한 물량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의 쟁순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신감을 표출한 상황이고 물론 이 자신감을 표출하고 갑자기 또 반전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또 반전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실적이나 데이터만 놓고 본다게 되면은 지금의 그 자신감 표명이 어느 정도 일부분 합리화는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일부 사라지면서 종식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주가 조정을 받아왔던 부분들이 되돌리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자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일단 저는 손익비 측면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굉장히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15만 원대를 이탈 안 하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15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오히려 목표 라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20만 원대. 여기가 일단은 좀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20만 원대에서 일부 반절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20만 원대를 좀 강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정고도 리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는 좀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전략을 조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가져갈지 아니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냥 화끈하게 좀 매수에 들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무조건 분할 비중을 갑자기 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100% 몰빵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게 주가라는 것도 우리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5대5라는 확률을 두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가동 범위가 더욱더 많이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매력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비중을 100%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또 떨어져서 내가 손절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을 때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주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쯤 좀 바닥을 찍어줄까가 사실 최근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네네.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라고 똑같이 동의를 조금 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그 두 기업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저는 SK 하이닉스예요. 오히려 네, 바닥이다. 왜냐하면은 아직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폭이 있긴 합니다. 제 예상으로. 근데 물론 네.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겠죠. 더 떨어지면 안 네. 되겠지만 일단은 두 기업 간의 밸류나 매력적인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협력 이슈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3 이쪽에서도 이미 삼성전자보다 몇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도 결국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마이크론이나 다 손을 잡고 이제 계속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 점유율 부분들은 SK하이닉스를 쉽게 삼성전자가 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순간에 타점을 잡고 매매 전략을 잡는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권에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지금 뭐 접근 안 하면 안 돼, 지금 접근을 하면 안 되냐라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저는 좀 도박이라고 봐요. 지금 그래요? 상황에서는 네. 추세적인 면만 봐도 SK하이닉스가 반등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미 근데 삼성전자는 모든 추세를 다 깨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모든 추세를 전부 다 깨고 내려왔는데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삼성전자를 추세를 턴시켜줄 만한 뭐 오버 이슈라든지 아니면 좀 외국인들의 뭐 공격적인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몇 거래일 진행이 돼야만이 저는 좀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여기서까지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6만 초반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6만 초반. 근데 이제 저는 6만 초반 개인적으로 온다 하게 되면은 거기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구간이라고 봐요. 공격적으로 일단 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라인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반도체 쪽의 업황이 우려감이 종식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2%든 3%든 계속해서 움직임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삼성전자 들어가 볼 만은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직 하방이 조금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본부장님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네네. 부분들이 원전 관련한 이슈도 사실 네네. 있었거든요. 오늘 뉴스가 부각을 받았음에도 대부분의 종목군들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려고 하는 포지션인데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게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일단은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근데 결국 이제 원전 쪽에 수출을 진행을 하려게 되면은 이게 독단적으로 진행을 못 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수출 권한을 준 게 웨스팅하우스 쪽에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만 지금 이제 소송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제가 이슈를 체크를 못 해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원만한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가 만약에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낙폭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불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불발이 되지가 않고 완만하게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유럽발에 대한 수출 모멘텀을 더욱더 확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일단 이제 프랑스보다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가 가격도 굉장히 싸고요. 건설 규모나 건설 기간도 프랑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런 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성비 면에 대한 부분들을 트렌드화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원전 쪽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좀 우리가 유지를 해보고 확대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있는 부분들은 소형 원전 모듈 쪽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따라올 만한 기업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해서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형 원전보다
건설 규모, 건설 기간, 그리고 뭐 이제 투자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 보니까 지금 AI 시장이 계속 급속도화에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많은 데이터 센터 양에 대한 부분들을 전력량으로도 소모를 한다고 하지만 원전 쪽도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조금 더 많은 원전을 지금은 확충을 해야 되고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소형 원전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탑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소형 원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뉴스가 보도가 돼도 그게 주가 탄력으로는 좀 최근에 잘 안 이어지는 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소송 관련한 이슈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먹구름이죠. 원전 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술 특허 침해 부분들 때문에 소송이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의 완만한 합의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원전 쪽을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려왔던 부분들이 체코 원전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럼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일부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를 한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때마침 웨스팅하우스 건에 대한 이슈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이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랑 뭐 협약을 진행을 하겠다, 체코 원전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가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확실한 어떤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의지를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 쪽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갔던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의 먹구름이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없어진다 하게 되면은 아마 원전 쪽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전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었습니다. 9월 12일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진단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 코스피 지수는 2.1% 상승률 나타내면서 장 막판 들어서 상승 동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24% 상승하면서 이러한 상승 동력들 계속 이어져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섹터 단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률들이 있었습니다. 장 막판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역시나 대장주로서 계속되는 상승률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부터 코스피 지수에서 살펴보실 텐데요. 철강과 금속 업종들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대양금속 역시도 8% 상승률 나타냈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소재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오늘 상승을 나타내줬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주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4% 상승하면서 반도체 부품 또 2차 전지 소재단의 상승률들도 시장에서 나와줬습니다. 철광과 금속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고요. 다음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전기전자 업종들 역시나 강세 나타냈습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신약 개발에 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매수세가 몰리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2,72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산일전기도 변압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면서 13.1%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삼화전기도 8%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주도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이수페타시스도 7%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9%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살짝 밀리면서 7%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통신업들이 좀 하락해줬습니다.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보합권을 나타내줬는데 KT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었다가 현재 보합 전환되어 있고요. LG U+는 0.3%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약보합 하락 나타냈습니다. 최근 통신업에 관한 좋은 리포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워낙 또 강한 섹터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제한된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지 못한 것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가스업도 오늘 하락을 했었는데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SG에너지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약보합 하락 나타내면서 0.63%, 0.36% 하락세를 나타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섹터군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선 유리기판,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강한 상승 나타냈고요. 이러한 시장의 탄력을 계속 이어질지의 여부들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오늘 열심히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떤 분위기들 연출이 됐을까요? 시장은 좋았는데 끝은 더 좋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정말 통 큰 추석 선물을 안겨다 주면서 우리 시장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5%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선 우선에서 잘 걸친 채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특히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까지도 순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무려 7배가량 많았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상승하는 거 4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기계 장비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엔젤 로보틱스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간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호재 있었죠. 하반신 마비이신 분들도 이 엔젤 로보틱스의 워크온슈트라는 것을 입게 되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렌시스 쪽에서도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핏의 매뉴얼과 스펙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또 등록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전체 가격에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로봇이 강세 보였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일반 전기 전자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오킨스 전자 눈에 띕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CXL이 정말 불티가 났고요. CXL 안에서는 오늘 오킨스 전자가 눈부시게 빛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젠슨왕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큰가라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시장은 또 다른 파운드리 업체가 삼성전자다라는 것보다도 블랙웰이 4분기에 대규모로 출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요가 굉장할 것이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도 더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젠슨 황이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너는 이용할 거야 라기보다는 TSMC와의 가격 협상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약 쪽인데요. 오늘 제약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죠. 이 안에서는 또 녹십자 웰빙이 14%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단 안에서도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알테오젠, HLB,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의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다 3% 넘는 불기둥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또 이슈도 있었어요.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DMO 신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자회사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조 단위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셀트리온 쪽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지는 추후 주가 흐름 통해서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화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파스가 거의 20% 넘는 불기둥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개별 호재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할 것이고 세계 최초로 붙이는 위고비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순항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8% 넘는 불기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리콘투 역시도 거의 10% 가깝게 대장의 품격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멕시코에서 한국 화장품이 또 진짜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월에서 7월 수출액 한번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이상 급증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가위 지금 딱 4일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시장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희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